네, 그러면 오늘은 나에게 맞는 직무와 작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업을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한 직업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1차 시 때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우리가 의미 있는 삶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만들고 나의 삶들을 나의 삶에서의 활동들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래 일하고 잘 적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라고 함께 고민해 봤을 때 이제 나와 맞는 환경일까? 내가 현재 속해 있고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내가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서 잘 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집중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게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힘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차분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업의 이름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이 잘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6가지 활동으로 오늘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오늘의 활동을 함께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 진행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전에 김익수 선생님을 통해서 가로, 세로, 낱말 퀴즈 받으셨을까요? 아, 네. 네, 받으셨을까요? 네, 받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뜻하는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 환경을 탐색해보고 나와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실제적인 사업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들이 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울 텐데 그 전에 최대한 내가 어떤 직무를 가졌을 때 가장 나다운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런 과정들이 더욱더 효과적이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계속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안내를 하면서 네, 오늘 하루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직업 생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나눴던 뭐 작업이나 활동이나 직무나 생각나는 게 있나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직무 체크?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무 체크 그거 한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 질문 체크했었죠. 그죠? 우리 저번 시간 때 그림지구 흥미검사, 저번 시간 때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 저희 함께 모였던 친구들은 그림지구 흥미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파악해봤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직무 체크 한번 했었고, 또 직업 중에서 혹시나 기억나는 직업이라던가 해보고 싶었던 직업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음, 네. 그러면 지난 시간 때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가질 수 있는 직업군 뭐 7가지 정도를 함께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그 7가지 직무 말고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직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직무들을 좀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그림자 흥미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혹은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운동,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공예, 제조와 같은 만들기 작업, 또 청소, 세탁, 세차와 같은 정리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활동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과제빵, 공예와 같은 작업들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무보조 혹은 물류, 뭐 포장과 같은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네,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리스타 혹은 뭐 세차, 뭐 환경미화와 같은 또 동적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페 직무, 카페 서비스라던가, 뭐 편의점에서의 캐셔, 혹은 편의점에서의 이런 전문 종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환경들을 얘기했었죠. 편안한 환경. 과연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들이 있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했었죠? 얘기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은 채팅에다 써주셔도 됩니다. 채팅 제가 수시로 볼게요. 편안한 환경. 네, 편안한 환경. 그 중에서도 어떤 환경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조용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많은 환경? 맞아요. 사람이 많은 환경, 맞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시끌벅글한 환경. 맞습니다. 시끌벅글한 환경. 조용한 곳도 있다면 당연히 시끌벅글한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사람이 많은 곳이 있다면 또 혼자서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얘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도서관, 조용한 도서관 같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실 때도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 내 혼자 집중해서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좀 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너무 조용하면 답답한 사람이라면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카페 서비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작업들이 내가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내가 진취적이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제거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직군 속에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함께 2가지의 그림 중에서 하나씩 체크해 나갔었죠. 그래서 관심 있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지가 흥미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뭐 축구하는 게 좋아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혹은 뭐 피아노 옮기는 게 좋아요. 새로운 작업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축구를 직업으로 가져도 될까요? 혹은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관심 있는 직업도 중요하고 또 내가 그 관심 있는 직업들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훈련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네, 저번 시간 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할 활동은 먼저 오늘은 직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겁니다. 직업을 현실적으로.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이런 직업들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직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 직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훈련을 하고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환경을 알아볼 거예요. 실내와 실외, 조용함과 활발함, 혼자와 혹은 함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필요한 활동, 필요한 능력, 필요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의 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죠. 손님들이 올 때 손님들을 응대해야 되고 손님들이 계시다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오래 서 있어야 하고 또 손님들의 주문이 많이 몰렸을 때는 내가 하나, 두 개, 세 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가고 커피를 다 내려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드셨던 자리에 가서 식탁을 정리한다거나 드신 컵을 설거지를 한다거나 또 카페를 마감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청소 또 마감과 같은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들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특성 환경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활동들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작업 조건에 있어서의 탐색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우리 본 활동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로, 세로, 낱말 퀴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김유래 씨는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지금 뭐 종이라던가 연필 같은 거 준비할 수 있으면은 종이나 연필을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 가로와 빨간 색깔 세로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 가로와 파란 색깔 가로와 빨간색 세로에 해당되는 그런 각각의 직업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소개받은 직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각자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거나 여기 지금 채팅방에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가로 1번, 파란 색깔 1번을 제가 먼저 소개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자, 밀가루, 설탕, 계란, 파우더 등의 재료를 가지고 빵과 케이크, 과자와 쿠키 등을 맛있게 만드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음, 음, 말씀으로 말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채팅에 써 주셔도 됩니다. 네. 음, 네, 이송훈 씨가 제빵사, 제빵 기능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빵사는, 예, 음, 우리가 빵만 만드는 게 아니죠. 디저트도 만듭니다. 어, 그 디저트를 뜻하는 단어가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제빵. 예, 제빵 기능사도 잘 써주셨는데요. 제빵 기능사는 우리가 자격증을 표현할 때 기능사라 하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제빵사라고 명칭을 칭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세로 1번 한번 해볼까요? 세로 1번. 세로 1번은 자, 과실나무를 심은 밭, 흔히 대나무, 감나무 등을 가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음, 과. 제과 제빵사였으니까 과가 되겠죠. 과. 밭. 밭은 이제 그 심는 땅을 밭이라겠죠. 음. 자, 과실나무를 심는 밭입니다. 과실나무를 심는 밭. 어려운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대현 씨. 가수원. 맞습니다. 음, 우리가 이런 감나무, 배나무 등을 가꾸고 심는 밭을 네, 가수원이라고 합니다. 가수원.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로 2번 한번 해볼까요? 원자가 붙은 시설이나 기관의 우두머리. 어, 가수 원으로 끝났으니까 원으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혹은 기관에서의 맞아요. 원장님. 원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장. 우리가 무슨 뭐 기관장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원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로 2번 해볼까요? 세로 2번.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 뭘까요? 주로 우리가 음, 대학교라던가, 어? 오, 수고비. 수고비. 수고비도 좋지만, 장으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 맞습니다. 장학금.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로 많이, 어, 듣는 단어죠. 장학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로 3번이 되겠네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모으는 것은 뭘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모으는 것. 금으로 음, 끝나네요. 그죠? 우리가 은행 가면은 어, 모금, 적금이요. 어떤 거요? 근원 씨? 적금. 맞아요. 적금. 맞습니다. 적금.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은행 가서 내 돈을 맡기고 내 돈을 저축하는 행위들을 일컫는 거죠. 그 모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기보다는 이제 돈이 필요한 후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돈을 혹은 어떤 물건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모금이고 적금 혹은 예금이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저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가로 3번 가볼게요. 파란색 3번.
파란색 3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힌트가 많은 단어예요. 총 5글자인데, 3글자나 힌트. 여러분들 역시 이 부분은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음,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나서 주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이신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시설이라던가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만나시죠? 그분들 통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취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로 5번 해볼까요? 가로 5번. 자, 가로 5번. 회사에 직원에게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보너스, 휴가, 중식비, 통근버스, 야유회 등을 얘기한다는데 이게 뭘까요? 대현 씨, 보민 씨, 다 복리후생. 대현 씨 엄청 음, 빨리빨리 답변하시네요. 아는 게 많으시다. 맞습니다.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회사의 규모나 이런 사업주의 가치관에 따라 그 복리후생의 그런 개수라던가 그런 질적인 차원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연차를 쓴다거나 혹은 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것들 전반으로 그리고 뭐 명절 상여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복리후생으로서 나중에 제공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시면 취업하는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런 복리후생에 대한 개념과 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가로 6번 가볼까요? 가로 6번? 가로 6번. 바닷가, 산, 사람, 사물 등 촬영 대상을 선정하여 작품 사진을 찍는 사람들. 쉬웠죠? 네, 사진작가 맞습니다. 사진작가. 음. 네. 그러면은 바로 세로 13번 한번 가볼까요? 노래를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가수, 하는 사람. 가수. 가수. 그런 식 맞습니다. 가수. 저희 가짜로 끝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 네, 가수. 가수고. 그럼 가로 7번 한번 해볼까요? 수. 동물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의사. 의사 수의사. 때 맞습니다. 수의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네요. 직업들을. 네, 수의사. 수의사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의료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로 7번 했고 세로 봅시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세로 5번 해볼까요? 세로 5번. 세로 5번.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사람.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사람. 네, 오, 맞아요. 방금 수의사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해주시는 분들이 수의사라고 했고, 이번에는 의사는 우리 사람들이 아플 때 이제 치료를 해주시거나 수술 등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의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13번 해볼까요? 세로 13번. 세로 13번. 자, 세로 13번은 아까 했었죠. 그죠? 네. 어,
세로 11번. 세로 11번 한번 해봅시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요리사. 네, 맞습니다. 요리사. 요리사. 요새 뭐 요리사들이 인기가 아주 많죠. 우리 흑백 요리사. 시즌 1부터 음, 해가지고 맞아요. 민용 씨도 얘기했는데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요즘 요리사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로 13번.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심신수련 방법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가. 맞습니다, 요가. 필라테스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음, 요자로 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가. 맞습니다, 요가. 엄청 적극적으로 잘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번 남았을까요? 세로 12번? 새로 1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12번. 스팀 기계를 이용해 자동차를 세차하는 직업이 뭘까요? 어, 음, 스팀 기계를 이용해 자동차를 세차하는 직업. 여기는 세로 12번이니까 도로, 오, 도로 시작합니다. 도로, 여러분, 도로.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오, 도. 여러분, 도로 시작해, 도로. 도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도에 가는, 세차가 아니고, 이제 이제 흙을 빚어서, 네, 그릇이나 컵을 만드는 사람을 도예가라 하고, 그에 대한 물건이 도자기라 하죠. 음, 도 아닙니다. 그 도자기랑 도예가 아닙니다. 토청도 아닙니다. 도수, 도색, 음, 도색. 이게, 잠시만요. 음, 우리가 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잘 모를 때는 아까 우리 가로 11번이 요거라 했죠? 그럼 도땡 가가 되겠네요. 그죠? 도색하는 사람? 도색가? 이 부분은 선생님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도장, 도장 스팀 쪽이니까 어, 음, 도장, 도색, 팀 세차. 이 부분 음.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도 이 너무 부분 어렵다. 어렵네요. 네, 저도 지금 정답을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저 따로 뭐 보지 않고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이 알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바로 8번도 괜찮겠다. 가로 8번 가볼까요? 네, 네, 주방에서 설거지, 분리수거, 환기구, 청소 등 일을 하는 사람의 직무는 뭘까요? 디스펜서? 오, 디스펜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 분리수거, 환기구, 청소 등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읽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세로 8번 가볼까요? 세로 8번. 유쾌함, 불쾌함 따위의 감정이 뭘까요? 음, 불쾌, 싫다. 예, 그러한 감정을 일컫는 말. 음,
음, 이건 약간 영어 단어인데요. 어, 우울함을 나타내는 디프레셔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디프레셔가 약간 우울한, 이렇게 깔아앉긴 그런 영어인데, 영어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 계속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가볼게요. 우리, 음, 뭘 한번 해볼까요? 음, 아,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퍼즐이. 아까 가로 12번이 이제 스로 시작되는 게 여러분들 말씀처럼 스팀 세차, 자기 맞아요. 음, 스팀 기기를 이용해 자동차를 세차하는 직업, 스팀 세차가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12번 세로는 도예가가 맞습니다. 12번 세로가 도자기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음, 편집하면서 색깔이 중복됐나 봐요. 음. 아, 그래서 아까 세차, 예, 스팀 기기를 이용해 자동차를 세차하는 직업 혹은 작업은 스팀 세차 장 혹은 뭐 스팀 세차 팀, 뭐 가, 뭐 이렇게 되고요. 12번 아까 도자기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예가가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가로 11번에 요가와 함께 이어지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편집 실수로 네, 좀 혼선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수업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우리 지금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처럼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왜 갑자기 또 말이 다 없으셨을까요? 네. 네, 우리 즐겁게 아이스 브레이킹 했으니까 지금처럼 다들 열심히 채팅도 써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직무마다 필요한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활동과 작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무는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앉아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고, 조용히 혼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 편한 조건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정해진 이 네 가지의 사업체가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했을 때 내가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반복 작업이 진짜 많아요. 음, 반면에 서비스직은 이제 표정, 인사, 말투 같은 게 중요할 수 음,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공장에 가서 물건을 계속 만들고 포장을 하는데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직보다는 덜 하겠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좋아 보이는 직업보다 나와 잘 맞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직무에 따라 필요한 활동과 작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업 조건과 관련 직무들이 있습니다. 오래 서서 활동하는 직무들은 카페 서비스, 물류. 우리가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가서 물품을 나르고 포장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서서 계속 활동하는 직무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서는 카페, 또 이런 그 안내실에 있는 그런 안내원들, 또 스포츠, 뭐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중시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응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장, 예, 조립.
부분들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10개, 20개, 30개 계속 똑같은 이제 물품을 포장하고 조립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직무들이고 사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을 하는 직무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업무량에 따라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를 작업해야 되는 그런 사무실은 조용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손으로 제작하는 부분들. 저번 시간에 나왔듯이 우리 업사이클링 기억나시나요? 플라스틱을 폐자원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작품들로 만들어 나가는 물건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손으로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예, 뭐 팔찌를 만든다거나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뭐 인형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밀한 기능들로 이제 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작업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 검수, 이건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해야 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A라는 물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 보이나요? 예, 이런 마우스를 만들었을 때 이런 마우스가 잘 작동하는지 혹은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잘 클릭이 되는지 이런 휠 도르래가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사용자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받았을 때 불량이 없이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검수자들이에요. 이런 검수자들이 나에게 계속 쏟아져 오는 물량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작업해야 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들이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정리정돈 및 관리학입니다. 우리 환경관리, 세차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 환경관리를 하면은 청소, 네, 뭐 기숙사라던가 뭐 혹은 호텔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이 묵고 이제 나갔을 때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투입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방을 쓰는 데 있어서 불쾌함 없이 깔끔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이 가서 물품 빠진 것들도 채워놓고 이불도 다시 새 걸로 교체해놓고 쓰레기도 정리해놓고 또 세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세차 우리 더러워진 차들을 실내외 차들을 세차하고 관리하고 정리정돈하는 이러한 작업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작업 조건들이 다 다르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달라요.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세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세차도 있지만 팀 작업으로 하는 세차도 있어요. 그런 세차는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음, 뭐가 있을까요? 반복 작업하기,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하기도 포장 조립 또한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해야 되는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조건들을 나누어 둔 거지, 이 직무가 오래 써서 활동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작업 조건들은 최소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런 조건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 직무에 좀 더 맞겠다, 어떤 직무를 했을 때 내가 편안하겠다 하는 직무들이 있나요? 음. 환경관리 세차요. 환경관리 세차요. 네. 환경관리 세차는 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세차 대회도 나가고 네. 경험도 해봤거든요. 세차대 나오셨어요? 네. 세차대에서는 팀으로 같이 작업했던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하셨던 거예요? 한 명씩 이제 시험 보고 그랬었어요. 시험 보셨어요? 네. 어때요? 해봤을 때 잘 맞았나요, 세차가? 네. 음, 그럼 평소에도 어떤 정리정돈이라던가 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세요? 네. 관심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세차도 맞아요. 그런 저런 경험이 있고 하면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나에게 잘 맞구나, 재밌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는 감정이 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좀 세차라던가 환경 관리 쪽에 조금 더 나의 직업적인 특성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잡고 나갈 수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송은 씨는 사무직 말씀해 주셨네요. 사무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잘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일단 사무직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음, 일단은 송은 씨는 이런 지금 상담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상담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상담사가 되더라도 결국 우리는 사무실 안에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서 응대하고 또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사무직의 역할과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송은 씨가 나는 사무직에 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송은 씨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러한 사무직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대현 씨는 생산을 음. 말씀하셨네요. 어떤 부분에서 생산이 맞았던 것 같아요. 대윤 씨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산 쪽으로? 말하기 힘들면 채팅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뭐 간략하게도 써주시면 조립을 좋아하셔서 맞아요. 이런 평소에 그런 프라모델이라든가 레고 이런 조립 좋아하세요? 아, 맞아요. 이렇게 또 취미가 내가 또 레고를 조립한다거나 프라모델을 조립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막 블록을 붙이고 떼고 하기 힘들고 장시간 앉아서 집중을 가지고 하나의 물품을 완성해 나가는데 답답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선생님은 레고라던가 프라모델 만드는 거를 너무 못해요. 또 어렵고 또 그게 장시간 앉아서 저는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러한 조립, 생산, 이러한 부분에서 일을 한다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대현 씨는 조립을 하시는 걸 좋아하고, 이미 취미로서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조립이면은 생산 쪽에 갔을 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 생활과 겹쳐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내가 방향성을 잡아가면은 나는 내 적성과 내 취미와 내 성향이 내가 선택한 직무와 이렇게 좀 일치되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으로 나의 직무 생활을 직업 생활을 할 수 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선생님하고 같아요. 교육 듣고 있었어요. 네, 네,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수업 때 만나요. 목요일하고요, 선생님. 네. 금요일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우리. 네. 네. 자, 또 다른 분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손으로 제작하기. 손으로 제작하기. 태연 씨도 조립이나 레고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특수반 도움반에서 그 기술 경진대회 나가서 은메달 딴 적 있어요. 그 메달까지 따셨어요? 가압상자라고 헬리콥터 조립하는 거. 아, 과학상자. 네, 들어본 적 네, 있어요. 아, 메달까지 따셨구나. 그러면은 취미를 넘어서서 특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아까 대현 씨와 마찬가지로 태현 씨도 내가 그런 쪽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또 내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았다라는 또 그러한 기반이 내가 취업을 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가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와 마찬가지로 불안감 없이 자신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음. 그렇게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거에 취미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결국 이러한 곳에 직업을 가지면 좋겠구나라는 결과들이 혹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 때 직업은 뭐라 말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직업은 뭐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어, 네. 직업은 옷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옷. 직업은 옷이다. 내가 어떠한 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혹은 아무리 비싼 옷이고 좋은 옷이고 이쁜 옷이지만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빨리 벗고 집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직업이 옷이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편함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이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세부 직종별로 우리가 직군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래 서서 활동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직무는 이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면서 몸을 자주 움직여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성격이 잘 맞는 직업이에요. 손님과 대면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체력들이 많이 소진되기도 하고 또 응대하는 사람에 대한 영향이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이라던가 또는 좀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항상 체력과 더불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짐들이 좀 필요한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나 서비스직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련 직무에 카페 서비스, 뭐 물류 정리, 세차, 환경 관리, 편의점 등이 있는데요. 물류 정리나 뭐 환경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나의 마음들이 힘들게 하는 손님들을 응대하진 않겠지만 카페 서비스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손님들을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직업에 임하는 것도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은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페에서는 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또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환경관리,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청소 업무도 그렇습니다. 내가 청소가 끝날 때까지는 앉아서 쉬지를 못하고 또 우리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투숙객들이 많고 투숙객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비되어 있는 방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에 이제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뭐 어떤 섹션별로 팀이 나뉘어져 가지고 청소를 할 텐데 나에게 주어지는 방이 한 개는 아닐 거예요. 뭐 적어도 뭐 세 개 이상은 될 텐데 그런 방 나에게 주어진 방을 다 정리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앉아서 쉰다라는 부분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오래 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카페에서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손님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후 시간대라던가 뭐 저녁 시간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또 앉아 있을 수도 없죠.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주문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서비스를 언제든지 내가 응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이런 서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들 또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카페를 원하고 왜냐면은 뭐 카페를 내가 한다 했을 때 조금 그 직무에서 오는 매력들이 있죠. 그 매력 속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이고 또 내 스스로도 아 이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하다니 이런 자신감이 많이 올라차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런 한상들이 좀 깨지면서 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등이 너무 아픈데 허리가 너무 아픈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직무로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래 서 있는 부분들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움직이는 거는 어떤가요? 음, 작업 조건을 보시면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작업 지속력, 활동성, 이동 활동 가능 여부를 적어놓은 대부분 동적인 부분들이죠. 우리 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동적으로 내가 뭐 내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처음 했던 작업과 마지막에 하는 작업들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체력이 안 돼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결과물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 결과물에 대한 어, 이런 상대방에게 주어졌거나 혹은 이렇게 결과물들을 바라봤을 때 앞과 다른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 그 서비스 받는 손님들도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더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타인의 에너지가 좀 더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에서 나중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력과 작업 지속력, 활동성에 대해서 이런 직업들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오래 서 있는 활동들은 좀 어떠세요? 오래 서 있는 활동들이 싫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 혹은 오래 서 있는 활동들, 좀 자신 있다, 혹은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현준 씨는 힘들다고, 송은 씨도 힘들다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래 서 있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은정 씨도 얘기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리가 아파서, 혹은 체력적으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해 주신 우리 민종 씨, 현준 씨, 송은 씨는
어떻게 보면은, 네, 다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런 카페 서비스. 아, 네, 맞아요. 송은 씨는 저번 시간에 보니까 하체가, 네, 불편한 부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붓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직업들을 선택할 때 이런 카페 서비스라던가 물류정리, 세차, 청소, 편의점 이러한 직무들은 스스로 좀 배제를 시켜놓고 다른 직무들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죠. 나는 오래 서 있는 게 힘든 걸 알면서도 뭐 주변에 추천이라든가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나는 너가 이러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뭐 추천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오고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아 보인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상황에 맞춰서 나의 현재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에 맞춰서 내가 먼저 그런 작업들을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들을 매칭시켜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런 직무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일을 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팀으로 협력하거나 고객을 돕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카페 서비스, 편의점, 스포츠 활동, 안내 및 응대라고 적어놨는데 위에 오래 서서 일하는 직무에도 카페 서비스가 나왔고 사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함께 협업하는 작업들에서도 카페 서비스가 나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직무 가운데 조건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 이 직무에 오래 서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직무에 여러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카페 서비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또 협업해야 되는 조건들과 오래 서 있어서 내가 체력적으로 또 그 오래 서 있는 혹은 체력적으로 임하는 작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지속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 거죠. 그래서 어, 카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안내 및 응대도 그렇고 뭐 다른 직무들이 동일한 다른 중복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직무들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손님 응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듣고 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요. 인사와 도움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은 사실 단순히 일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물건 위치를 물어보면은 이제 안내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협력도 해야 합니다. 음, 여기 안내 및 응대 직무를 보시면 현재 우리 이 미래낼 사업 중에 의료원, 의료원 사업체가 있죠. 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의료원 안에 직무 중 하나가 이제 그 환자 동행이 있습니다. 환자 안내 동행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러한 동선적인 부분들을 안내할 뿐더러 또 필요한 이런 질이나 문의사항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의 그런 안에서는 좀 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작업이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직무는 내가 동선을 잘 외우고 언제 어디선지 물어봤을 때 안내하고 같이 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니즈, 욕구 혹은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한다거나 질의를 하면 답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 작은 스몰 토크라 하죠. 그냥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하루의 기분 어떠세요? 등과 같이 이제 우리 병원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언어적인 부분도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어떤 학생은 우리 훈련생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복지관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도 사실 작업은 다른 훈련생들보다 막 빠르게 하지 못해요. 좀 느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10개 중에 10개를 만들 때 그 사람이 10개 중에 5개를 만든다거나 혹은 뭐 많이 만들면 10개 중에 뭐 6, 7개 만드는 정도의 작업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를 정말 밝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협업할 때도 기분 나쁘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함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지시했을 때 불평불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재밌어요. 잘할 수 있어요와 같은 좀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그런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생들은 사실 작업 수행은 낮더라도 그런 인사성, 밝음,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상급자 혹은 지도자들에게 보이기에 정말 좋은 태도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작업 수행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사성과 이런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작업 수행이 좋지만 인사성이라던가 인사성이 좀 모자른다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직은 내가 어떠한 일을 완수해내겠다,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보다 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그 카페라던가 혹은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실제로 사업주들, 이 장애인 훈련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들 혹은 장애 근로자들이 다른 비장애 근로자들보다 작업 수행이 낮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취업을 해서 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만큼의 작업 수행이 안 나오더라도 다들 이해하세요. 그리고 좀 긴 이런 시간 텀을 두시고 천천히 또는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런 작업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환경에 얼마큼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친절하게 혹은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하는 또 채용을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사업주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함께 협업하는 작업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 수행도 좋지만 먼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마음에 두고 본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편하냐
불편하냐, 또 함께 활동하는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이런 직업적인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다음은 반복하며 집중하는 작업입니다. 네, 이런 직무는 이제 포장 작업, 조립, 보조, 검수 업무 같은 직무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처럼 정해진 공간에서 같은 작업들을 반복하며 일하는 부분들이고요. 조용하고 규칙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직무로는 이제 제조업, 포장, 조립, 생산직, 검수 작업, 분류 작업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박스 접기, 뭐 스티커 붙이기, 부품 조립, 제품 검수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모든 이제 포함되는 직무일 거고요. 같은 작업들을 반복합니다. 이제 뭐 공장 같은 데는 내 앞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제 크다라고 길다란 이제 벨트 위에 물건이 이제 자동으로 서서서서서서 오겠죠. 이제 이게 올 때 나에게 해당되는 직무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다음 구간으로 넘기고 또 오면은 처리해서 다음 구간에 넘기고 오면은 처리해서 다음 구간에 넘기고 이러한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 이런 순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선행되는 작업들이 완료돼야 내 작업을 하고 또 내 작업들이 완료돼야 다른 사람이 그 후행되는 작업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해요. 내가 일을 하다가 잠시 다른 생각한다고 혹은 휴대폰에 문자 온 거, 카톡 온 거 잠시 본다고 폰을 봤다가 물건 하나가 그 사이 지나갔어요. 나는 이 물건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완성되지 않은 제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작업 속에서 완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일을 할 텐데 내 직무가 하나의 완성되는 제품에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50분간 일을 한다 하면 50분 동안은 쉬는 시간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집중해서 나에게 오는 물품들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성이 중요하겠죠. 불량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에 필요한 작업 조건은 집중력, 반복 수행 능력, 꼼꼼함, 작업 지속력과 같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들 나는 잘할 수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대현 씨나 태연 씨가 했던 것처럼 이제 레고 조립 또는 프라모델 조립에 대해서 또 과학상자 이러한 데에 있어서 취미와 특기가 있고 또 내가 장시간 앉아서 집중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나의 취미와 적성과 특성에 맞겠죠.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집중해서 하기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직무들은 배제하고 또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직무는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요. 컴퓨터 작업이나 자료 정리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소음이 적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관련 직무로는 이제 사무보조, 디지털 직무, 사서보조, 문서정리 등과 같은 직무가 있고요. 이러한 직무의 특징은 조용한 공간이 있고요. 네,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앉아서 조용한 공간에서 사무적인 부분들을 보는 직업들이 많고요. 순서와 정확성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업 조건은 집중력 또한 필요하고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안현준 씨가 채팅으로 이제 ITQ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같이 내가 사무보조 혹은 사서보조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들이 또 동반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업체에서도
내가 사무 보조로서의 인력을 뽑는다라고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직무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를 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떠한 공부를 했고, 혹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에 대해 많이 선제적으로 그 사업체에서 보는데, 그런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무부조에 지원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일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와 글자 구문, 또 이해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엑셀 작업 혹은 한글 작업 할때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뭐 금전적인 부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원단위 계산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또 어떤 상급자 혹은 동료들이 나에게 어떠한 서류 정리라든가 서류 작성을 부탁했는데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하겠죠. 음, 내가 뭐 우리가 오늘 상급자에게 왜 취업에 있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올릴 거야. 그런 보고서를 올릴 텐데, 너가 한번 그 내용을 작성해서 나에게 줘볼래? 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이해력이라든가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뭐 취업뿐만 아니라 관련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 혹은 이해력이 좀 동반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을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직무는 손재주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립을 하거나 또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직접 볼 수 있고요. 창의적인 작업을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활동이 편한 사람들에게 잘 맞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포장, 네, 예, 포장 조립 생산지 여기도 조립이 있지만 여기에도 조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직무는 이제 업사이클링, 공예, 제과제빵, 포장조립, 문화예술 등이 있고요. 손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도 있고요. 대신 이 작업은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팔찌를 만들거나 이런 목걸이를 만들 때 비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비즈는 작아요. 작아서 핀셋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붙인다거나 뭐 뗀다거나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손으로 제작을 할 때 10가지의 제품을 만든다면 10가지가 모두 동일한 퀄리티, 동일한 질을 동일하게 질 있는 상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손에 꼼꼼함이 부족해요. 어떤 핀셋을 잡고 비즈를 집는데 손이 막 떨린다거나 또는 이 뭐 여기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있으면 반지의 가운데에 이렇게 비즈를 붙여야 되는데 하다가 반지의 비즈의 위치가 다 달라요. 10개 제품이. 뭐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하나는 옆에. 이런 식으로 꼼꼼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 작업을 하기 힘듭니다. 예. 제과제빵도 그렇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그냥 밀가루를 반죽하고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밀가루가 다 익고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그대로 내진 않잖아요. 빵 위에 초콜릿을 코팅한다거나 어떤 견과류를 뿌린다거나 이런 생크림, 휘핑크림을 올린다거나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물의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꼼꼼함, 또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 거죠. 그 작업 조건이 손 사용 능력입니다. 내가 이 세밀한 이런 소 근육들을 얼만큼 잘 이렇게 조절이라 해야 될까요? 잘 조절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끝까지 집중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집중도 필요하고 또 제작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고 작업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만들기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직무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실 거고 나는 좀 꼼꼼함이 부족하고 만들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사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손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어, 꽤나 까다로워요. 실제로 제가 있던 복지관에서 이제 업사이클링 관련 직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폐 마스크를 재단해가지고 분류하고 분류된 폐 마스크의 부분들을 다시 공장에 가져가서 섬유로 만들어서 양말을 만든다거나 뭐 새로운 어떠한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를 작업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마스크를 재단하기 위해서 가위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에 뭐 이제 실이라던가 마스크에 프린팅 되어 있는 글자들, 그다음에 고무줄, 고리들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력이 부족하거나 손이 힘이 부족한 사람들, 악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자르는 것들을 내가 끝까지 집중해서 이 매듭과 면 사이에 면의 소실이 좀 적게 어, 이 봉제선만 따라 자르는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훈련생들이 꽤 많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40분이라는 50분이라는 작업 시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또 내가 악력이 부족하거나 꼼꼼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사업체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듭을 자르는데 매듭만 잘라야 되는데 같이 붙어있는 면까지 잘라버린다거나 혹은 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만 잘라야 되는데 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막 잘라버린다거나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상품으로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꼼꼼하게 집중을 가지고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직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시간 내에서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결과물은 칭찬해받고 내가 만든 결과물은 조금 왜 이렇게 했냐? 다음부터 좀 잘해봐라. 급하게 하지 마라. 등과 같은 계속해서 이제 작업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쁘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회사에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동반되는 부분들, 따라오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좀 그런 사람이다 하시면은 또 당연히 다른 직무로 시선을 돌려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고, 나는 이런 거 잘해, 재밌어, 꼼꼼해 하시는 분들은 손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이런 제과제빵, 업사이클링, 공예, 포장 조립 등과 같은 직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직무는 이제 배송, 분류, 식품 포장, 물류 보조 같은 직무들이 있고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정확하게 작업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처리하고 실수 없이 반복하는 능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검수 작업이 들어가고요. 생산직, 포장,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들이 동반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틀어지면은 하나 놓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쉽게 놓쳐요. 하나 놓치면은 내가 그 하나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를 놓쳤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두 개가 지나가요. 두 개째 지나갔다는 순간 세 개가 지나가요. 우리 생각보다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이 물량 라인 위에 올려 있는 물건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집중이 흐트러지면은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작업 수행력, 또 40분, 50분을 지속할 수 있는 작업 지속력이 매우 중요해요. 또 실제로 그 울산 지역에는 그 전병 아시나요? 전병? 전병이라고
그 전통 과자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예, 수미가라는 업체인데요. 여기 수미가라는 업체에 저희 장애인 훈련생 혹은 근로자들을 많이 매칭을 시켜 봤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시켜보고 일을 시켜봤는데 결국 사업체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과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올 때 우리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하는 일은 이 과자를 동일한 모양으로 박스 안에 줄줄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동일한 모양으로 박스 위에 한 줄, 두 줄, 세 줄 놓는 건데 단순해 보이죠? 근데 과자가 얇아서 쉽게 깨지고 부셔집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살 때, 또 판매할 때 과자가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모양으로 팔, 내놔야지 사람들이 사겠죠. 또 우린 팔 수 있고. 근데 작업 공정 가운데 하나로 부서지면은 그 과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과자도 못 쓰게 될 뿐더러 또 우리가 한 박스 안에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개를 만들었다면 부서진 개수만큼 새롭게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 과자를 받아서 안 깨지게 놔둬야 되는데 깨트려 버리면은 그거는 사업체에서는 경제적인 손실, 또 작업 수행이 더 길어지고 많아지는 부분들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체에서도 검수 작업 혹은 이런 포장 작업에 있어서 불량품을 놓치지 않는 것,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집중해서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력을 잃고 좀 과자를 부서뜨리거나 포장하는 작업 가운데 실수를 하는 분들은 다른 직무로 옮겨지거나 혹은 뭐 다른 곳에 이직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산직, 포장, 물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직무는 이제 청소, 환경관리, 세차, 매장 정리 같은 직무들이 있고요.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고 정해진 구역을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정리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꼼꼼함이 나왔는데 아까 꼼꼼함 어디서 나왔죠? 손으로 하는 작업들, 업사이클링, 뭐 도예, 공예 등과 같은 손으로 하는 작업에서 꼼꼼함이 요구되었지만 이런 정리하고 관리하는 작업에도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음. 정리정돈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잘 맞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가까운 환경이라면 우리의 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평소에 자고 생활하고 하는 방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느냐, 혹은 정리정돈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달을 두 달을 미루고 끝내 뭐 어머니의 등살에 이겨서 또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리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좀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방 청소를 좋아한다. 우리 집의 화장실 청소는 내가 도맡아 한다. 이런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향이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도 단순히 뭐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 도구를 정리한다거나 또 공간별로 구분한다거나 안전 관리까지도 포함되는 작업입니다. 정리정돈 활동을 포함하면서 이런 공간별 구분은 어떻게 보면은 도구를 사용하고 혹은 청소할 때 내가 청소도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들어간 곳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뭐 쓴다거나 민다거나 밀 때는 민다거나 이런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그런 순서에 따라서 내가 공간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구분지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혹은 세차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외부 세차를 먼저 할 거냐,
내부 세차를 먼저 할 거냐? 내부 안에서도 제 청소기를 들고 뭐 빤다거나 쓰레기를 이렇게 흡입한다거나 혹은 걸레로 앞에 있는 핸들이라던가 유리창을 닦을 때 어떤 순서로 해야지 이게 먼지를 덜 만들어내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작업 순서를 기본적으로 내 안에 두고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직무들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나 이런 롯데리아와 같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시면은 맨 처음에는 대부분 청소부터 맡기더라고요. 음. 근데 그 청소가 이제 할 때 밀대를 들고 땅바닥을 밀 때 저기 방 안의 구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방을 들어가자마자 밀고 저 끝을 찍고 다시 문 밖으로 나오냐의 그런 밀대의 순서의 차이는 일의 시간을 2배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저 끝에 가서 밀면서 나왔어요. 문 밖으로. 그러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문 열고 밀면서 들어가요. 자, 밀면서 들어갔다. 그럼 방 끝에 딱 도달했어요. 벽에. 그러면은 이 벽에 도달했을 때 그냥 끝내고 나오면은 끝나고 나오려고 뒤돌아보면은 바닥에 물때 낀 내 발자국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럼 또 나올 때 다시 또 내 발자국을 없앤다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청소에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 관리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조건으로는 정리정돈, 세척, 청결관리, 도구 사용 능력들이 중요하고요. 청소와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일에 잘 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뭐 이어서 사례를 얘기하면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도 맨 처음에 가면은 한번 시켜봐요.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이 밀대 가지고 한번 쓸어볼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내 작업 순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조건이 과연 편할까? 지금까지 본 작업 조건과 작업 환경과 조건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편하고 적합한 작업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조건, 나의 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직무들 중에서 오래 움직이는 활동,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반복 작업, 조용한 공간, 손 작업, 빠른 작업, 정리정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작업 조건들 중에서 내가 좋아한다 하면 동그라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세모, 이건 확실히 나랑 안 맞다. 확실히 나에게 어렵다는 것들은 X.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작업 조건을 보시고 선생님 이 작업 조건이 어떤 직무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채팅도 좋아요 올려주시고 한번 나의 생각들을 체크해서 채팅방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올리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저는 해봤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혹은 이 부분은 아예 저랑 안 맞아요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함께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송은 씨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조용한 공간이 좋다라고 이렇게 공유해 주셨네요. 송은 씨는 아까 사무직 또 상담 쪽에 공부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성향과 또 지금 내가 조건들을 돌아봤을 때도 잘 맞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내가 상담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조용한 공간이라는 사무적인 부분에까지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시고 언제든지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준 씨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손작업 활동, 정리정돈 활동을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직무가 가장 좋을까요? 선생님이 일단 이 올려주신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청소, 세차, 세탁 이 부분이 이 조건들은 다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뭐 공예, 예, 손작업 활동을 집중해서 본다면은 업사이클링 활동, 공예 활동, 생산 쪽으로 갈 거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정리정돈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세차, 세탁, 뭐 정리정돈 활동을 좀 방향성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번 미래네일에서 경험할 사업체 중에서는 소노벨, 소노벨 리조트에서 정리정돈을 해보는 그런 업무를 경험해보면은 어, 과연 이 직무가 나와 잘 맞는지 아닌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올려주시겠어요? 음. 채팅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음성으로 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보미 씨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오래 움직이는 활동, 정리정돈 활동. 효래 씨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요. 일단 보미 씨부터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오래 움직이는 활동, 정리정돈 활동. 조금 고객 응대 혹은 카페 서비스도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오래 움직이는 활동도 괜찮다 하시면은 일단 작업에 대한 지속력과 집중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리정돈 활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리정돈 활동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물류, 뭐 생산, 제조, 포장 이런 부분들보다는 음, 카페 서비스, 뭐 편의점, 뭐 정리정돈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효래 씨도 뭐 서비스 활동, 카페 이러한 부분들. 음. 아무래도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있어서 나는 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응대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직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조금은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좋은데 뭐 낯선 사람과 이렇게 친숙한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는데 낯선 사람과 바로 이렇게 말을 터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신다면 이제 사람들과 협업을 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응대보다는 정리정돈 활동 같이 뭐 청소 활동 이런 부분들로 봐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우리 그 이번에 의료원 직무에 있는 동선 안내 예. 또 그 안에도 이제 그 폐기물 정리가 있었나? 그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 세탁물들 또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의료원 혹은 리조트와 같은 직무들을 보미 씨는 조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일단 태연 씨의 손자가 활동 아까 네, 태연 씨는 학과군요. 태연 씨는 제조, 생산 이런 활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현 씨도 마찬가지고 보이 씨 손작업 활동 보이 씨는 그러면은 생산 제조 뭐 포장 이러한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공예 공예나 뭐 업사이클링 활동이나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하는 활동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 씨, 대현 씨, 태현 씨는 그런 손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어, 임가공 그다음에 카페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실제적인 사업 그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까지 저랑 이렇게 수업하면서 그런 방향성 가지치기가 좀 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어떠한 교육을 확실하게 듣겠다라는 것들이
결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 나는 이 직무가 좀 마음에 들어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무들을 먼저 선행해서 체험해보고 또 경험해보는 순서를 먼저 그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네? 활동이 아니네 하시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가고 하는 게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직업적인 방향성을 선택하기에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내가 나에게 맞는 직무를 먼저 선택하고 방향성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당연히 보호자라던가 친구들의 추천, 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한테 맞는 것들을 먼저 찾고 다가가는 것들이 실패의 확률도 떨어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이 직무에 집중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 나의 성향들을 보고 직업들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저번 시간 때 저와 함께 그림 제거 흥미 검사 하셨던 분들은 그 결과지를 받으셨지 모르겠지만 곧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셨다면은 받으셨으면은 받은 결과지랑 또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랑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좀 특성들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먼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들이 나에게 맞겠다는 것들을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은 이어서 이제 직무에 있어서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약간 다루고 이후에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러 갔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내일 수업은 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마저 끝내고 이미지 메이킹을 네,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음, 네, 없으시면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수업 끝나고 뭐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실 점이 있으시면은 내일 만났을 때 채팅으로나 음성으로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안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